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가 그냥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어제부터 찬바람이 부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까, 여러분? 자, 114페이지입니다. 교재는 11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취득세 오늘 제6절 세율부터, 취득세 제6절 세율부터 볼 차례죠.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취득세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취득세는 선언 문제가 출제되고, 취득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되는데,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해서 취득세 과세 주체 누구다?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예요. 그래서 납세음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 그 다음에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공부하는 순서로 봤을 때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적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유통세, 행위세.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요, 여러분, 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실질주의. 실질과세 원칙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배웠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귀속의 실질. 그래서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명의자하고 만약에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또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것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나머지는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배웠냐면 현황부과하라.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취득일 현재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런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요. 29회 시험에 들어갔었지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의 취득 더 비과세되고,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고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형식 취득이죠.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위탁자의 취득도 역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도 비과세고, 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 권리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해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을 보면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과세가 되는 간주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유형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무상,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죠. 근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는데 지난주에 강의하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막 그 어디죠? 세무사 사무실인가 어디다 막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속 받으면서 자기가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를 냈는데 또 증여세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까지 또 뭐 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항의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웃긴 일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용감하면 자기가 용감하면 무식한 게 아니라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 근데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밭이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대지의 그 취득을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대지의 취득은 소유자 변동이 없잖아요. 뭐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승계 취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여러분 제가 혹시 자동차의 핵심 부품 얘기해 드렸나요? 그러면 또 얘기했구만. 그러면 자,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종류를 변경합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교체한다. 그랬을 때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없죠? 근데 교체됨으로 가치가 상승했겠죠? 그 가치 상승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도 29회 시험에 나오는데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어떤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등 하여튼 간주 취득인데 이번 순환은 하여튼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오늘은 이번 순환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아까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는데 머리 글자 따서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자 다음에는 이제 다음 순환에는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제가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이번 순환에는 나는 토지 건축물,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요 정도 그냥 아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토지, 건축물, 항공기, 차량, 선박, 그 다음에 뭐 어업권, 광어권, 임목, 기계장비, 또 회원권 같은 것 중에서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이나 광어권 같은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그죠 여러분? 차기항선의 경우에는 차량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아닙니까? 그럼 누구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주된 상속자 이렇게 시험에 바꿔낼 수 있는데 아니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이런 거.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주택 하나,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 갑을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또 납세의무자에서 자세한 것은 이번 순환에 아직 안 했고요.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조합원이 납세의무자라고 했습니다. 조합 아니고. 근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네? 4개 중에 어떤 거예요? 배우자 직계 전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기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 추정한다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같으면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우자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본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제 비교해서 강조 드릴 거고요. 하여튼 배우자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보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기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 몇 가지가 배우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객관성이 있고, 또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합니다. 직계 비속이 또는 배우자로부터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또 아니면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교환으로 취득합니다. 그럼 대가기 입증이 되죠?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등 하여튼 배우자 직계 존속 간의 부동산 취득하면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대가기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등등 그 동네에서 중요한 것들이 더 있지만 나중에 배우고요. 이 정도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이번 순환에 건너뛴 것 같은데 취득 시기 했나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건너뛴 것 같은데 취득 시기는 이번 순환 건너뛰고 다음에 하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에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낮게 신고됐다. 그러면 무엇으로 과표가 결정돼? 시가표준액이요. 우리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항상 지방세 과세의 이 시가표준액은 항상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불성실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럼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그래서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로 이렇게 과표 이런 경우에는 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또 언제나 항상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정확히는 다 안 배운 것 같은데 국수, 공판법, 부 이거 했었나요? 안 했어요? 하여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가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유상 승계 취득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어떤 거래요? 8천만 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공매 경매 넘어갔어요. 경락된 가격이 8천만 원이다. 뭘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런 것들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어떤 간에
취득세 과세 표준요. 이런 정도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 납세의무자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되고 또 일정한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등등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번 수는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오늘 114페이지 제6절 세율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114페이지 제6절 보시면 세율입니다. 이번 순환에서는 세율을 대략적인 이제 습을 보시고 용어를 좀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 건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는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율 구조가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그러면 비례세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용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례세율이라는 게 뭐냐? 자, 그럼 보시면 비례세율이에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고요. 과표. 이쪽 함수가 세율입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요. 여러분 세율이 미리 말씀드리면 매매로요.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냐면 4%예요. 4%. 근데요.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 세율은 4%가 적용되고요.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고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어떻게 해요? 일정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짜리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비례세율인데요. 또 우리가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요. 세율이 따라서 증가하는 게 있어요.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대개 어떤 것들이냐면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들이 대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유하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한대요. 어떤 수강생분 지난주에 실제예요. 자, 된다고 그러는데 딱딱 못 마시고 분위기를. 자, 안 되지 그러면. 자, 여러분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만 원 버는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비례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주로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과세 표준이 커지면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높아진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려요.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이 비례세율인데 이 재산세하고 있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또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나중에 또 배웁니다. 어떻든 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근데요. 여기를 보세요. 비례세긴 비례세인데 차등 비례세율, 차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취득 원인이라든가 취득 원인,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같은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 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또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서요, 취득세는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자, 토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4%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농지를. 자, 그러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고요.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예요.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닌 토지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요.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기도 한데요.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런 것들도 자세히 배우게 될 기회가 올 건데, 일단 표준세율을 보시면요. 표준세율은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양한 것을 이따가 볼 거고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에요.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요. 더하고 빼고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4%인데요. 4%. 그러면 4%의 절반, 50%는 2%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50% 하면 취득세는 최대 6%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하면 취득세는 최저 2%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울은 2% 똑같은 부동산을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2% 만약에 돈이 많으니까 2%, 뭐 강원도는 돈이 없으니까 6%, 제주도 4% 뭐 이런 식으로 각 시도마다, 그러면 경기도는 뭐 예를 들어서 5% 이런 식으로, 자, 각 시도마다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상 실제적으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를 주겠다? 자, 취득 원인 등이 같다 그러면 똑같은 세율이 각 시도마다 적용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잖아요. 법령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니까 제6절 세율입니다. 본문 보니까요.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자, 몇 줄이죠?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비례세율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고,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1. 표준세율을 보니까 양가로 1번 개요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여기 비출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부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포인트. 자, 어디에요? 높은. 여기 딱 색깔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꿔서 시험에 2번 나오는데 어떻게 바꿔서 나왔겠어요? 낮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한 2번 나왔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요.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 그러면 어떤 거 적용해? 중과세율, 높은 세율. 자, 그래서 자, 이거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인데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요, 취득 원인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다양한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율 본격적으로 할 때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을. 그래서 상삼팔, 무독립815, U1210, 원팔, 03시계 끝입니다. 자,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아니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모임 우리 제 카페 모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번에는 시험 끝나고 서울 하늘공원에서 시험 끝나고 모였던 거고, 이번에 토요일 날은 사당동에서 송년 모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가까우니까 와서 술 한잔하고 가시고, 그래서 사당동에서 이번 토요일 날 6시에 모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였을 때 29회 시험 본 수강생들이요, 이번에 취득세 표준세율 안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해요.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술 취해가지고서도 교수님 상삼팔, 무독립815 한번 외워볼게요. U12시, 원팔, 03시 이러면서 외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합격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번 순환에는 그래도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요번에 5억 한 8천 주고 집 하나 사는데, 아파트 하나 사는데 취득세 같은 거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 아직 안 배우는데, 아니 모르는데 나 그런 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창피하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한번 눈으로 살짝 볼게요. 114페이지 맨 아래 상속으로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1,000분의 23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천분율 단위로 세율이 표시되어 있어요. 천분율 단위로 1000분의 23, 1000분의 30, 1000분의 40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도 천분율 단위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세율은 꼭 100분율로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100분율로 기억은 합니다. 1,000분의 23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2.3%입니다. 2.3%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봅니다. 농지 외의 부동산을, 농지 외의 것을 만약에 상속을 수익했다 그러면 2.8%입니다. 2.8%고. 그 다음에 농지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이요. 자, 우리가 상속도 무상승계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취득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1,000분의 35, 3.5%인데요. 다만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다 그러면 2.8%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어떤 건지는 보충에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제사단체라든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당 같은 이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로 취득하면 8%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3번 유상승계 취득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여러분이 그 예를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봅니다. 예를. 유상승계 취득금의 대표적으로 매매예요. 그 다음에 교환, 맞바꾸는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시험에서 이미 나왔던 거. 또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 이렇게 어떤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매매로, 교환으로, 공매나 경매로 뭘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유상승계 취득 옆에다가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자, 어떤 것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냐? 자, 보면 농지를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취득에 따르면 1,000분의 30 몇 프로예요? 3%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매매로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몇 프로요? 4%입니다. 1,000분의 44%요. 그 다음에 주택을 있잖아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보다 세율이 낮은데요. 자, 영구 인하세율이라고 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은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주겠다. 몇 프로요? 1,000분의 10이니까 1%예요. 1%. 딱 6억까지는 1%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예요. 9억 원 초과면 몇 프로? 3% 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이게 일반적이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 같은 걸 누가 물어봤다 그러면 책을 보고서 알려주면 돼. 잠깐만. 그런 다음에 책 보고 알려주고. 예. 자, 매매나 흔히 매매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절 보세요. 자,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몇 프로? 3%입니다. 농지, 주택 이외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은 몇 프로? 4%.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프로다? 4%입니다.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에 따르면 취득가격에 따라 틀려지는데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면 3%.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취득세 우리 세율이 시험에 거기 제6절 그 114페이지 제6절 세율 보세요. 기출문제 표시를 보다시피 취득세 세율은 거의 매년 한 문제는 거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이렇게 취득세 표준세율 또 중과세율 등 취득세 세율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됐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기출문제 표시를 보세요.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다만 근데 이제 요게 29회 시험에서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등등 이 세율 부분에서 제6절 부분에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왔어요. 에? 올해만 이거 희한하게 올해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왔으니까 더욱더 30회 시험에서는 취득세 제6절 이 세율 부분은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이번 순환 보시고 용어 익히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를 또 넘어가서 보시니까 11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4번 보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여러분. 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주택 뭐 이런 거 상가 신축했다 또는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은 2.8%고요. 공유물 분할 또는 6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합유물이 뭐고 총유물이 뭐냐 이런 거는 민법에서나 이런 데서 배우고 자, 어떤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2.3%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이번 순환 눈으로 보시고요. 다음에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번 순환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만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예제 문제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세우 암기하고 다 풀어보고 연습할 거고요. 118페이지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데요. 계율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적 적원적으로의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과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 어쩌고 그러기 위해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하고 또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과밀 억제 번역 내 중과세.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이걸 수도권이라고 하죠. 이 수도권이 차지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우리가 인구나 경제력이 거의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다 몰려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하고 경기도 가평군하고는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수도권을 과밀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랬을 때 과밀억제 권역은 어디냐? 서울 전 지역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광명시 뭐 아니면 성남시, 수원시 또 뭐 고양시 뭐 의정부시 막 이렇게 서울 둘러싼 이런 데하고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이런 데들은
자,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밀역적 원역에서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난다거나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중과세랍니다. 또 대도시 내 중과세라는 게 있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 그래서 대도시 내 중과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이 과밀역적 원역을 의미해요. 그럼 뭐 과밀역적 원이라고 하지 왜 용어를 달리 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우리 오늘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따가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세금이 2011년도부터 통합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배경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유 때문에 달리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냥 취득세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적 원역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라는 것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셈만 한번 살짝 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알려드려요. 근데 이번 순환에서 근데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건 뒤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보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종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먼저요. 별장이라는 게 있어요. 별장. 여러분 별장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있긴 있어요. 별장 그러면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이 탁 스쳐 지나갔죠, 여러분들. 별장. 자, 이런 것도 별장이고요. 또 별장이라는 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역삼동, 서울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이런 거 별장입니다. 또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별장이고 또 재미동포가요 인천 송도 신도시 거기에 인천공항 가깝다고 그래서 거기다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끔씩 그 아파트에서 한두 달 있다 갑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합니다. 하여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이보다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도 이것도 이제 사치성 재산인데요.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가 교재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자세히 나왔는데 기본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시험과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셔서 상가 전문으로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고급 오락장에 대한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시험과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다. 대충 짐작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대충 뭐 들어보세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고,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심지어는 기본서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특수 목욕장도 있어요. 특수 목욕장. 특수 목욕장이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된 목욕장이 아니라요. 이런 거 상상하면 돼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이런 거 상상하면 돼요. 더 이상 자세한 건 나한테 묻지 말고요.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신랑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럼 자세히 안 알려주겠지? 자세히 알려서 물어보고. 하여튼 그런 게 대충 고급 학장이다. 이 정도만 짐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 간이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골프장 같은 이런 것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선박. 그래서 비업무용, 지금 뭐 요건 모르셔도 됩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에요. 그래서 영업용 선박이나 연구용, 학술용 선박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인데 시가 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요건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주택. 고급 원자재를 사용한 주택이 아니라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이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고급주택인데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의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은요.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에서 재산세 같은 데서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중과세한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틀립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다른 세금에서는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별장부터 있잖아요.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요. 자, 어떤 게 그렇냐면 재산세가 그래요. 재산세에서는 자, 여러분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을 보유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별장부터 고급 주택까지 5가지를 다 사치성 재산으로 자 중과세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그렇다고요? 취득세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면 안 보이려나요? 취득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세가 이렇게 또 5가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자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세금 하나가 빠졌어요.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다.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이런 거 등록할 때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치성 재산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머리 끌다가 짜가지고 뭐 별꼴 어쩌고 하면서 뭐 외우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머리 끌 따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다 보면 사치성 재산 5가지 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은 다만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여기 5가지 사치성 재산에다가 아닌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소개해요.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사치성 재산은 아닙니다.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골프 연습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있죠?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근데 슬쩍 집어넣고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인데 고급 항공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소개해요. 고급 항공기 사치성산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도 사치성 재산이라고 속이는데 이런 거는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죠. 그래서 사치성산 아닌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사치성산 아닌데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사치성산은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5가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교재 거기 118페이지 그 개요에서 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라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그 세율 부분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지금 세율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배경적인 걸 알고 자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자 세율은 전혀 눈길 주지 말고 이번 순환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종류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과밀옥적 원역 내 중과세도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1번 과밀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러면 인구집중 경제력적 문제 심화될 거 아니에요. 2번 과밀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제외하고요. 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거나 대도시에서의 중과세요. 동그라미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줄긋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등 이런 경우요. 등등에 있어서 중과세랍니다. 동시적용 이런 거는 뭔지는 전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지금 전혀 눈길 주지 말고요. 119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쭉 나와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히 이제 사치성산 하나하나를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번 순환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 5가지 소개해 드린 것들 이것들이 사치성산이다. 이런 정도만 종류만 알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 것과 아닌 것만 구별하고 갑니다. 나머지에 자세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그래서 그 121페이지에 보면 고급 오락장의 범위 같은 것도요. 고급 오락장의 범위도 쫙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율은 여러분요, 과감하게 쭉 넘깁니다. 자,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특히 이 중과세율과 이제 특례세율이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차 배워나간다는 얘기죠.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서 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중과세율도 다 빼고 1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제7절 비과세율.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느냐. 29회 시험 거기 나왔다고 되어 있죠. 28회 시험에서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온 게 있었는데, 자, 작년에는 29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가 취득의 그 유형 개념 거기 설명드린 그 내용이 여기 비과세 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가 뭔지, 감면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도 좀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